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림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136480번이고요. 현재 시각 6월 25일 2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0.6%의 상승 흐름들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하림이 그동안의 급락세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반등이나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대까지 상당히 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좀 참여를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소식 때문에 또 급격한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었던 상황인데요. 이후로는 딱히 시장에 이렇다 할 관심도 받지 못하면서 단기 하락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심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어제 일부 좀 상승 흐름들을 보였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조금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이 그동안에 좀 하락에서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하락세가 좀 진정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림은 닭고기 육가공 업체죠. 육가공 업체가 되겠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느 부분에서 이제 다시 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모멘텀적인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종목의 가장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시즌이 2분기거든요 2분기 시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도쿄올림픽의 개최가 확정이 됐습니다. 7월 23일 날 이제 이제 개최가 되게 되고, 관중이나 이런 부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중이 없을 줄 알았는데 관중을 이제 풀로 채우지는 않고요. 풀로 채우지는 않고 관객 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제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한을 해서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집에서 보는 게 최고입니다. 집에서 TV로 에어컨 틀어놓고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고 그러면서 이제 관람하는 게 최고죠. 굳이 뭐 이런 데 가서 볼 필요 없습니다. 요새 그 델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 도쿄올림픽이 다음 달에 또 이제 개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스포츠를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주도 한 캔 따고 거기다가 치킨도 하나 시켜서 먹으면서 에어컨 틀면서 경기를 관람하면 그게 최고의 바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무더운데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싸게 맥히는 거죠. 맥주, 치킨 해봐야 뭐 돈 한 2만 원 정도 할 거고, 그죠? 거기다 이제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게 이런 이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도쿄랑 우리나라는 뭐 시차도 별로 없잖아요. 도쿄나 우리나라는 뭐 시차나 이런 것들이 크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낮에 밤에 뭐 두루두루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시간에 잘 맞춰서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 이제 닭고기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올림픽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그게 있잖아요. 삼복이죠. 삼복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이제 3복이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7월에서 8월 달에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닭고기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그런 이제 요지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지난 이스타항공으로 두들겨 맞았던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올림픽 특수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회복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성수기 진입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기술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의 흐름들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스타항공 건으로 인해서 급등과 급락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방향성의 훼손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승 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꺾이거나 이런 건 아니죠. 역배열에 있던 흐름도 정배열로 돌아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 이스타항공권이 갑자기 동시효과, 마감 동시효과에서 급작스럽게 이제 그 인수 참여가 불발됐다는 점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실 거래 없이 여기서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게 18%짜리 하락인데 이 하나가 동시효과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가 갭이 생겨 버렸어요. 거래 없이 하락하는 하락 갭이 생겨 버렸습니다. 물론 일봉으로 본다면 그 갭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는 않고 그냥 이런 캔들 길다란 음봉 캔들이지만, 분봉으로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갭이 있어요. 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관점에서 분명히 이 갭은 메워진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걸리고 상황과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갭은 메워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한 4,200원에서 4,300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이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는 힘들 것 같은 이유가, 일단은 이 위에서 매매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게 그 증거고요. 매매를 많이 했는데 주가가 팔 기회도 안 주고 똑 떨어져 버렸어요. 물려 있다는 얘기죠. 물려 있거나, 물론 뭐 여기서 손절 나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건 뭐 극히 일부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물려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춰 놓거나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올라갈 때 여기에 이제 매물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웬만한 이런 이슈나 재료가 아니고서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한 4,200원, 4,300원 정도 뭐 이런 자리까지가 최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닌가 싶은데, 밑으로는 저는 이 3,200원대 이 자리, 3,200원대 이 근처가 거의 뭐 되돌려 줘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훼손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방향성을 훼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깨지게 된다면 방향성의 훼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주가가 다시 올라서고 상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과정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탈하면 다시 바닥을 만들고 저점을 다지고 올라서는데 굉장히 시간과 과정을 많이 소요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방향성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7월 이 성수기 시즌을 좀 맞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래야지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 갭을 메우러 갈 수 있지, 이걸 만약에 훼손한다면 갭을 메우러 가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상승할 수 있는 목표치도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떻게든 3,200원 자리에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훼손된다면은요, 이제 다음 저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훼손하게 되면은 저점 찾는 방법은 저는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를 통해서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RSI가 30m로 떨어지는 시점이 이제 새로운 저점의 기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안 떨어져요. 30m로는 30m로 잘 안 떨어지는데 보통 30의 근처에 왔다가 돌려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30 정도에 근접하거나 30m 하회할 때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이자 새로운 저점의 기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 RSI 상대 강도 지수를 통해서 저점을 다시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림은 3,200원대의 반등을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제 곧 다가오는 올림픽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양재동 부지 개발 이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바다 방출이 있죠.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사실 뭐 올림픽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할까요? 바다로? 안 할 것 같은데, 그 올림픽 끝나고 뭐 또 이야기 나오거나 하긴 해도 올림픽 앞두고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거기에 따른 뭐 대체 식품으로 또 부각될 수 있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수산물을 못 먹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체식품, 닭고기 수혜주 이런 쪽으로도 이제 그림은 맞춰지는데 일단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염수를 방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올림픽 특수에 따른 치킨 수요, 뭐 닭고기 수요 증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스타항공발 악재로 인해서 떨어졌던 부분들을 만회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앞으로도 하림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이슈 종목 분석 코너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고요. 무료 추천주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에서 매일매일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코너를 활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테마주 검색기인데요. 이번에 테마주 검색기를 저희가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100% 무료고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이 다 있습니다. 뭐 따로 가입하거나 로그인하는 그런 기능 없습니다. 그냥 설치함으로 인해서 장중의 테마의 동향이나 그날 주도주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당일 테마 강세,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고 어떤 종목이 가장 상승률이 강한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스마트폰 내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PC 버전으로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당일 어떤 종목이 강하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 파악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마주 검색기 설치해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